안녕하세요. 만담수학입니다. 오늘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구성 성분, 그 수들의 공통된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60과 24의 소인수분해한 결과가 있고요. 이걸 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뭐 옆에 식을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식을 가지고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게 왜 최대 공약수가 되는지, 왜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공통된 구성 성분들을 모두 끌어내서 그거를 최대 공약수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요거를 반드시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소 공배수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관계되어 있는 수들의 성분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0과 24를 소인수분해한 결과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수들, 그러니까 24와 60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어떤 구성 성분들을 모두 표현하고 그래야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0과 24의 최소 공배수 혹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최대 공약수에서 최대 그리고 최소 공배수에서 최소 이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공약수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공배수가 되는지 이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뒤에 보면 이제 거듭 제곱으로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6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뭐였죠? 예, 4였습니다. 4. 2 곱하기 2 해가지고 4였습니다. 자,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가 60cm, 세로가 24cm인 직사각형 타일을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죠? 60이 있고 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타일을 붙여가지고 정사각형의 타일을 붙여서 그래서 이 60과 24의 바닥을 빈틈없이 붙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타일은 뭐가 가장 그렇죠. 가장 알맞는 타일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모두 1인 타일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많이 붙여야 되겠죠. 그죠? 예, 굉장히 많이 붙여야 합니다. 그건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우리가 60의 절반 30을 붙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두 번에 끝내기 위해서 30을 붙인다고 생각해 보면 가로도 30, 세로도 30이기 때문에 24를 벗어나게 되죠. 예, 그런 타일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20으로 해보자. 그럼 20과 20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쪽으로는 3개를 붙일 수 있지만 가로로는 3개를 붙일 수 있지만 그렇죠? 세로로는 3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로는 24이기 때문에 이게 3개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결국 가장 적당한 예, 정사각형 타일은 뭐가 될까요? 예, 그거는 바로 60과 뭐에 24에 뭐가 되는 거?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걸 찾아라. 이 문제하고 똑같게 됩니다. 60과 24에 최대 공약수가 되는 그런 타일, 한 변의 길이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그런 타일을 찾아라. 이거하고 같게 되거든요. 아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6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앞에 살펴본 것처럼 4였습니다. 4.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4인 타일을 붙이게 되면 그러면 가장 큰 타일이 되겠습니다. 빈틈없이 붙일 수 있는 가장 큰 타일의 크기는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면 8도 되는 거 아닌가요? 8은 안 되죠. 8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도 안 될까요? 그 이상의 수들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0과 24의 최대 공약수가 4이기 때문에 요 4, 각 변의 길이가 4인 그런 정사각형 타일을 붙여야 빈틈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4, 6, 8이라는 수가 있으면 이 4, 6, 8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일까요? 요걸 알아보면 우리 최소 공배수는 뭐 한다고 그랬죠? 성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8의 성분 2가 3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여기 보는 것처럼 8의 성분 2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성분 3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24가 되겠죠. 24. 자, 요 사실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면 네온사인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온사인은 3초 켜졌다가 1초 꺼지고 두 번째 네온사인은 4초 켜졌다가 2초 꺼지고 세 번째 네온사인은 5초 켜졌다가 3초 꺼집니다. 이 세 네온사인이 동시에 켜졌을 때 다음으로 다시 동시에 켜지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은 몇 초인가요? 이걸 묻고 있네요. 자, 이걸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3초 켜졌다가 1초 꺼지고 그 다음에 3초 켜졌다가 1초 꺼지고 그러기 때문에 4, 8, 12 이렇게 나가고요. 4초 단위로 나가고 그리고 4초 켜졌다가 2초 꺼지고 그러니까 4초 켜졌다가 2초 꺼지고 그러면 6초 만에 다시 불이 켜지고 그리고 여기 4초 켜졌다가 또 2초 켜지고 하니까 여기 10만큼 켜졌다 또 2초 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켜지는 시간 단위는 6, 12, 18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5초 켜졌다가 3초 꺼지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8, 16, 24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우리가 앞에서 본 문제 이 문제는 결국은 4, 그 다음에 6,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바로 4, 6,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4, 6,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문제라는 걸 확인해 봤고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자, 보세요. 만약에 4, 6, 8 3개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했을 때 만약에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4는 2의 제곱, 6은 2 곱하기 3, 8은 2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우리 흔히 만약에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는 수를 갖다가 가지고 만약에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차수가 작은 거, 공통되는 거 중에서 차수가 작은 걸 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가 되겠죠. 2.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2가 되길, 2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될 겁니다. 그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됐어요? 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차수가 큰 거를 택하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지 않은 거를 곱해준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의 세제 곱하기 3 하면은 뭐가 될까요? 24가 되겠죠. 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뭐였어요? 예, 최소 공배수는 그 수들을 모두 그 수들의 구성 성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그런 얘기들을 왜 했었냐면 그냥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 것만 가지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되면 예,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다루었던 요 응용 문제 이거를 풀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최소 공배수를 묻는 문제다 혹은 최대 공약수를 묻는 문제다 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나 있는 걸 가지고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것 중에 차수가 작은 거,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것 중에 차수가 크고 공통되지 않은 거를 곱해준다. 요것만 알고 있거든요. 요것만 알고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요런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응용하는 문제는 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요런 개념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에 대한 개념들을 분명히 알고 최소 공배수나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요 방법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소인수들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뭐 차수가 높은 거 작은 거 이것만 택한다 이렇게 하면 최대 공사 최소 공배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요걸 응용한 문제들은 풀기 어렵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 큰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